특검 디올백 수사 관련해가지고 뭐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어라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을 했더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이거 사실은 그냥 일종의 전문용어로 뺑기 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 변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의심은 계속 해야죠. 계속 그래요? 의심은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우린 너를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은 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이게 이 특수부 검찰 세력의 역시 한계에 왔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정권도 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 특검 이전에 박근혜 본인이 임명한 김순환 검찰총장 쪽에서 먼저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그 유명한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조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특수검사들은 거의 정치꾼들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 저 내부에서 이 총선결과니 뭐니 주판을 챙기고 뭐 다 했지 않겠어요? 네. 미쳤다고 지금 무너지는 정권에다가 이 검사들이 가서 줄 서가지고 살아나는 이제 떠오르는 권력을 수사다가 잡혀가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 특수검사들 같은 경우. 네. 저는 주판을 챙겨서 이 기우는 쪽, 올라오는 쪽 양쪽에다가 다리 걸치면서 이제 특수검사들을 예의 그 정치적 줄다리기를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적 줄다리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수사 지금 시작했잖아요. 아직 한 달 안에 끝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특수검사들은 그러니까 이원석이나 뭐 송경호나 다 그쪽 사람들인데 다만 윤석열 직계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론 보면서 정치 권력 돌아가는 거 보면서 조중동 보면서 수사들을 조정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완전히 무슨 뭐 윤석열과 김건희 덮어주기 쇼는 아니고 줄타기 가면서 적당히 자기들 명분 챙기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느 쪽도 좀 봐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정치적 계산했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총장이 27기고 송경호가 29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27기들끼리 이제 서로 친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7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원석 총장하고 이제 친하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그래도 도이치모터스는 좀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고 이게 항명인의 마냐 얘기까지 막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그게 조금 총선을 앞두고 좀 수그러들었어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니네가 그런 얘기 자꾸 시끄럽게 하면은 결국 너네가 원흉이다 이렇게 이제 덮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딱 총선이 여당에게 안 좋게 끝나자마자 예민한 시기가 끝났으니 우리가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형사 1부인데 특수부 검사 3명이 거기 배치가 돼버렸단 말이죠. 특수부 수사는 그냥 수사라는 게 아니라 기획 수사를 사실은 해요. 이거를 왁구로 짜고 어떤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정리하는 게 사실은 일반 형사 사건이랑 틀리게 정리하는 게 특수부 수사란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작년부터 이 분위기를 보고서 나는 판사님들도 재판부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내놨고 우리 검사들 공판 들어갈 때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확보해 놨는데 이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면죄부를 주면서 간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무덤을 파는 거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고 나는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럴 거냐 이번에 아니면은 하는 신용만 하고 일부러 또 정말로 자기네끼리 뭔가 뒷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제 요거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거 그냥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취재를 해보니까 또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결론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요? 아니 그 약속대로도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잖아요. 약속대로도 잘못 치면 작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실력 없으면 못하는 건데 뭘 건든 겁니까? 두 가지잖아요. 부인을 건든 거잖아요. 자기 부인을 걸고 약속대로를 할 사람이었으면 그 전에 이미 이 문제는 정리가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과 이 정도의 딜을 할 만큼 검찰이 지금 대통령과 밀착 관계에 있나?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검찰이 앞으로라도 여든 야든 정권이 변화된 다음에
생존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지 않았던 측면인데 그 이후에 바로 총선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수사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네. 전 약속대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건 약속 대련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 문제랑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내용들을 가지고 약속 대련을 해서 하나라도 사실관계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정권에게 절차절명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소위 대통령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쓴다라고 보는 건 저는 너무 검찰이나 대통령실을 높게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에게 너무 많이 당하신 분들이 저 인간들은 저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요 진정성 있게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총장이 최근 측근들한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거기에 또 수원지검이 맡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임기 내에 직접 마무리해서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해요. 또 거기에다가 이달 2일 대검 원래 회의 내용까지 전하면서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다.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학습한 바가 꽤 있죠. 지난 곽상도 전 의원, 이럴 땐 대장도 50억 그 클럽 수사 때도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9월에 끝나고 나면 변호사로 사실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곧 타임이 되면은 최상병 특검이 그때쯤 되면 윤곽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게 돼요. 지금 이제 5월이고 어쨌든 한 몇 달 안에 이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꾸리고 뭐 하고 그러면은 결론은 안 나오더라도 뭔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타임에 정권에 부역하는 듯한 결과를 남겨놓고 자기가 떠난다? 그거는 상당히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 얘기가 9월 달에 나 떠날 때 다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 또 하나는 명품백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명품백만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니 그 대통령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꺼번에 다 다루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원석에게 좋은 게 이원석 총장이 엄청 거물이 돼버려요. 오히려. 이원석 총장은 오히려 그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제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자기를 법무부 장관 시켜줄 것도 아니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